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이 붓으로 그려낸 가장 이상적인 리더들의 이야기, 사기의 순리열전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칙, 열정, 그리고 붓입니다. 사마천의 순리열전을 중심으로 이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진정한 통치란 무엇인지, 인간 본성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기의 순리열전은 단순히 모범적인 관리들의 행적을 나열한 정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경전적 텍스트로 사마천이 신중하게 선택한 인물들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 경영 모델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장이죠. 순리열전은 사마천이 당대 한 무제 시대의 가혹한 정치 현실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이상적인 통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도덕적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통해 사마천은 국가가 영속하기 위한 핵심 조건을 역설합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한 법과 원칙, 백성의 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초월한 공적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모범적 관리의 해부에서는 법과 덕, 그리고 때로는 자기희생을 통해 이상을 실현한 순리, 즉 모범적인 관리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탐구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초나라의 재상 손수고입니다. 그는 강압적인 법률 집행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이치, 즉 순리를 따르는 지혜에 기반한 통치를 구현했습니다. 유명한 일화로 그가 수도 영도 시장의 혼란을 단 한마디의 통찰력 있는 말로 바로잡은 것이 있죠. 이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경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손수고의 방식은 인간 본성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정나라의 재상 차산입니다. 그의 통치는 백성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마천은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정나라 백성 모두가 통곡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리더십의 궁극적인 척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죠. 차산은 명확한 법을 제정하면서도 백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신뢰와 통치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한 것입니다. 손수고와 차산의 사례를 통해 사마천이 제시하는 통합적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아나 법과 어느 한 학파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육아적인 도덕적 방향성과 인간 중심주의가 법가적인 명확성과 체계적인 질서와 결합될 때 비로소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통치가 가능하다는 통합적 답변을 제시합니다. 제1장의 두 번째 주제는 청렴의 논리입니다. 노나라의 재상 공의휴의 이야기는 권력의 청렴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생선을 선물로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뇌물 거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공의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소. 만약 지금 생선을 받고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면 누가 다시 내게 생선을 주겠소? 하지만 받지 않음으로써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러면 내 돈으로 언제나 생선을 사 먹을 수 있소. 이 말은 금욕적인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공정함이야말로 자신이 합법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권력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대단히 합리적인 이해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일화의 거시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사마천은 개인의 청렴이 곧 제도적 건전성의 초석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공의휴는 작고 무해해 보이는 선물조차도 미래의 객관성을 훼손할 부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키는 뇌물과 청탁의 문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런 관리들이 이끄는 국가는 부패로 인한 쇠락에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1장의 마지막은 비극적 딜레마입니다. 순리열전의 마지막 두 인물, 석사와 이리의 이야기는 법과 원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대가가 자기 희생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위나라 관리 석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는 아들로서의 효를 택해 아버지를 도망치게 합니다.
하지만 즉시 관리로서의 법을 택해 자수하고 처형을 자청합니다. 그의 죽음은 이 딜레마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가적 효와 국가 법질서라는 두 의무가 충돌할 때 그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공직이 요구하는 엄청난 개인적 대가를 보여줍니다. 진나라 법관 1위는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군주가 하급 관리의 잘못이라며 사면하려 했지만 1위는 이를 거절하며 말합니다. 법관에게는 법관의 법이 있습니다. 형을 잘못 내리면 형을 받아야 하고 사람을 잘못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용서나 군주의 관용을 초월하는 사법적 책임의 절대적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석사와 1위의 자결은 극단적이거나 책임 회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서사 안에서 이들의 죽음은 책임을 궁극적으로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잘 계산된 정치적 선언입니다. 법의 원칙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은 그 원칙을 신성하고 불가침한 영역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제1장에서 우리는 순리열전의 핵심 인물 5명을 만났습니다. 실용적 지혜의 손수고, 자애로운 통치의 자산, 확고한 청렴의 공의휴, 그리고 법과 효 사이에서 고뇌한 석사, 절대적 사법 책임을 진 1위까지. 이들은 사마천이 제시하는 이상적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제2장 대조연구 원칙대 열정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본 원칙적인 순리들과 정반대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열정적인 천재 사마상여를 비교 분석합니다. 사마상여는 엄청난 문학적 천재였지만 동시에 개인적 열정과 야망, 낭만적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순리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공적 덕성과 사적 열정의 대비로 나타납니다. 순리들이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고 원칙에 충실했다면 사마상여는 부유한 과부 탕문군과의 사랑을 위해 야반도주하는 등 관습을 거부했습니다. 이 도주로 겪은 극심한 가난에서 집에 4개의 벽만 있을 뿐이라는 뜻의 고사성어 가도사벽이 유래했죠. 그는 사익을 위해 사회적 체면을 희생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이런 사마상여에게 열전 한 편을 온전히 할애했을까요? 그는 국가에 봉사하는 2가지 유효한 모델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리의 길, 즉 직접적이고 덕망 있는 행정을 통한 봉사입니다. 둘째는 천재의 길, 즉 붓의 힘을 통한 문학적 간언, 비판을 통한 봉사입니다. 사마상여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사냥에 대한 화려한 글을 통해 군주의 과도한 사치를 은근히 비판하고 백성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간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유형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건강한 제국은 청렴한 관리뿐만 아니라 비판적 지성을 갖춘 뛰어난 예술가와 지식인 또한 필요로 한다는 공적 가치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옹호합니다. 어쩌면 이는 사기 자체가 그러한 교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랐던 역사가 사마천 자신의 소망이 담긴 선언일 것입니다. 제3장 언어 속의 메아리입니다. 사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4글자의 고사성어로 결정화되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바로 서사부리입니다. 죽음으로 맹세코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이 말은 순리열전의 법관 1위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군주의 사면을 거부하고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의 행동이 바로 서사부리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죠. 여기서 불이, 즉 둘이 아님은 두 번째 선택지나 상충하는 충성심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위에게 길은 오직 법의 길 하나뿐이었습니다. 사기는 더 넓은 어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본 가도사벽은 사마상여열전에서 유래했죠. 또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의 도행 역시는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한 오자서의 이야기를 다룬 오자서열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도덕적, 윤리적 어휘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입니다. 각각의 고사성어는 하나의 압축된 서사이며 역사적 사건이 4글자의 도덕적 교훈으로 증류된 것입니다. 마지막 제4장 역사가의 심판입니다.
순리열전을 통해 사마천이 전달하고자 했던 진정한 역사관과 권력 비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순리들의 진정한 유산은 일시적인 번영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영속적인 행동 규범에 있습니다. 심지어 석사와 이리의 비극적인 죽음조차 법적, 윤리적 원칙을 후세를 위해 신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마천에게는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후대 통치자들에게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 도덕적 거울의 효과는 홍리열전, 즉 가혹한 관리들의 이야기와 나란히 배치될 때 극대화됩니다. 원칙에 따라 백성의 안녕을 중시한 순리들과 달리 홍리들은 한 무죄의 총애를 얻기 위해 가혹한 법을 집행하고 황제의 의지를 무비판적으로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이 극명한 병치, 즉 나란히 놓기는 사마천이 구사하는 가장 강력한 비판의 도구입니다. 결국 순리를 칭송함으로써 사마천은 자신이 살던 시대, 즉 군사적 팽창, 재정적 압박, 그리고 무자비한 관리 등용으로 특징지어지는 한 무제의 정책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리열전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텍스트가 아니라 더 정의로운 통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복적인 텍스트입니다.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원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 정당성, 그리고 번영은 군사력이나 영토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기반과 청렴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혹함과 야망은 단기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2000년 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원칙에 입각한 자애롭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만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천명, 즉 하늘의 뜻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사마천의 순리열전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